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네, 오늘 바로 평창올림픽의 막이 오릅니다. 오후 8시에 개막식이 열리는데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도요, 모두 이 소식을 일면에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스포츠 동화 일면부터 신문 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동화 일면 보실까요?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대들이 감동입니다. 네, 어떤 분들의 사진이 일면을 채웠냐면요.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하나하나 넣어서 일면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요, 온 에너지를 모아서 이 올림픽을 뛰는 선수들을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실까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의 제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북핵 앞에 성화, 뜨거운 평창 막 올랐다. 동아일보의 일면은요, 이렇게 그래픽 기사로 구성이 됐는데요.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긴장과 합의 교차했던 한반도에 숨가빴던 어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시간대별로 보실까요? 어제 북한에서는요, 오전 11시 반 평양에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ICBM 공개하면서 핵무력을 과시했는데요.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으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은요, 네, 다음 서울로 가볼까요? 오후 6시 반,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미국 부통령이 만나서 이렇게 비핵화 부분,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번에는 오후 8시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8시 강릉에서는요, 북한의 산지연 악단, 한국 가요 등 공연을 했다. 공연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이어서요, 평창으로 가볼까요? 오후 9시 반, 스키점프 경기가 시작이 됐죠.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렇게 4가지 장면을 일면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머릿기사는요, 보시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어제 오후에 삼성전자와 또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삼성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의 두 번째 기사 보시겠습니다. 불밝힌 평창. 평화가 달려온다. 평화 메시지에 더 주목해서 제목을 뽑았는데요. 어제 전야제 현장을 밝히고 있는 이 성화의 모습도 사진으로 담았네요.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북한의 김여정, 네, 오늘 한국을 찾습니다. 오늘 오후 한국을 찾는데요. 북한 전용기로 오게 됩니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갖게 된다. 그 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실까요? 네, 서울신문입니다. 평화의 아침 밝았다. 서울신문 머릿기사 역시 올림픽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을 오찬을 갖는다는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실까요? 어제 평창올림픽 첫 게임, 바로 컬링이었는데요. 네, 장례지 이기정 선수 첫 게임에서 우리나라에게 승리를 안겨줬죠. 오늘 오전 지금 이 시간에는 3차전도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오후에는 평창 개회식이 열립니다. 다음 소식 보실까요? 네, 평창 개막 고려했나? 북한의 어제 열병식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생중계 없이 조용한 열병식을 치렀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다음은요. 박민혁 차장이 오늘의 기사 중 콕 집어서 소개해드리는 신문 콕입니다. 박민혁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하루에 달걀 몇 개씩 드시나요? 혹시 달걀 하루에 3개씩 먹어도 13년 이상, 14년 넘게 먹을 양이 만약에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23면입니다. 이 노르웨이 선수단을 위해서 노르웨이에서 셰프가 왔는데 마트에 1,500개의 달걀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배달된 게 15,000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한국어를 못해요, 이 셰프가. 요한센이라는 셰프가. 그래서 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번역기가 있는데 그 번역기를 통해서 했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1,500개가 아니라 15,000개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그 배달한 마트 직원도 당황스럽고 받은 사람도 당황스러웠는데 노르웨이 측에서 1,500개만 필요했는데 4,200개를 일단 샀어요.
그래서 이 셰프 계속 지금도 그 마트 드나들고 있는데 올림픽 끝날 때까지 계란은 안 사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청와대 경내 안에 불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알 때는 그냥 그렇고 그런 불상인 줄 알았는데 보물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동화 15면입니다. 청와대 경내 신라 불상이 보물로 지정된다. 일제강점기 경북 경주에서 강제로 서울로 옮겨져 현재 청와대 경내에 있는 신라 석불 좌상객입니다. 일명 청와대 불상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석굴암 본전 불상 불과 비슷합니다. 사이즈만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청와대 안에 있느냐? 청와대 관저 뒤에 야트막한 그 산이 있는데 그쪽에 이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주로 청와대의 불교를 믿는 직원들이 이 불상에 가끔 가서 이렇게 뭐 종교 의식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보면 1912년에 일본의 총독이 경주에 있던 거를 자기네 집 관저로 서울에 있는 걸 갖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관저가 지금의 청와대 자리로 경무대로 옮기면서 이 불상도 같이 옮겨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청와대에 있습니다. 이 경주 지역에서는 이 불상을 좀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불상을 돌려주려면 이 불상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 파악서부터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서요. 아직 돌려줄지 말지는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박민혁 차장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오늘부터요 평창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그 평창올림픽 소식 저희가 더 자세하게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평창올림픽의 막이 오늘 오릅니다. 특별하게요, 오늘 특별하게 모신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오늘부터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동안 매일매일 출연해 주셔서 평창올림픽 뒷얘기를 소개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든든합니다. 네, 오늘 가장 저희가 궁금한 것이요. 이제 개막식이 오후 8시에 예. 열리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네, 누가 바로 성화 마지막 주자로 나설 것인가. 오늘 기사들을 보면요. 전부 김연우 선수 아닐까 지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의 꽃은 개회식이고요. 개회식의 꽃은 성화 점화겠죠. 그래서 매번 올림픽 때마다 누가 성화를 점화하느냐에 따라서 올림픽 개회식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보안에 붙여졌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 언론에서 매번 다 추측을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될 것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너무 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에 이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남북한 선수가 공동점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가 저렇게 또 그 성화를 이동하는데 같이 참가를 하기도 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더라고요. 김연아가 성화대에 불 붙이지 않으면 그게 더 뉴스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런데 궁금한 것은 김연아 선수와 혹시 뭐 북한 선수가 같이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추측이 나와요. 근데 미리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송승환 총감독이 있죠. 네. 네. 송승환 총감독이 감독으로 임명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서약서를 썼습니다. 네. 개회식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게 되면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이거 보안에 지켜줘야 되고요. 고민이 하나가 있죠. 김연아 선수가 성화 주자로 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 주자로 뛰지 않았으면 점화자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두들 성화 점화자로 김연아 선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면 너무 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가 결정되면서 김연아 선수와 함께 북한에서도 함께 선수가 등장해서 공동 점화를 하게 되면 가장 극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상이 다 맞으려면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데 누군가가 같이 나간다. 나오면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반영된 것 같네요. 그렇죠.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틀리죠. 성화 점화에서 네. 스포츠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점화하는 사례도 있었나요? 일반인 점화하는 사례도 있었죠. 근데 굉장히 예를 들면은 그 나라 역사나 문화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스포츠인이 아니라 문화 예술계에서 나와서 점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엉뚱한 상상이긴 한데 혹시 김여정이 뭐 이렇게 굉장히 엉뚱한 상상. 진짜 엉뚱하신 것 같은데.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저 말을 한다고 한다면 네. 아마도 스포츠면이 아니라 정치면에서 탑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 엉뚱한 상상이 네. 예전에 우리 왜 이방카가 온다, 김여정도 오냐.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 문제 전문가 옆에 계신데 이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딱 근데 우리 그래서 자리에서 어제 했던 적이 있어요. 어제 사과하셨어요. 김여정. 그러니까 이런 이게 굳이 우리 뭐 박민혁 차장이 엉뚱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여당 의원님이신데 혹시 뭐 들으시고 없으세요, 이런 거 정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여당이라고. 아유. 네. 그래서 지금 김연아 선수와 누군가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의 깜짝 카드인지 지금 여러 가지로 예상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역대 지금 동계올림픽 최종 점화자들은 저런 분들이었어요.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걸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지. 네. 화면에서 잠깐 사라졌거든요. 네. 근데 그레츠키라는 밴쿠버 때 성화 점화자 있었죠. 가장 상징적인데 아이스하키의 대형 스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나다는 아이스하키가 국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은 몰라도 아이스하키만큼은 우리가 우승을 해야 된다는 강한 집념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상징하듯이 웨인 그레츠키가 나왔고요. 동계 스포츠 스타로 한국에서 최고의 스타를 뽑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김연아죠. 그 김연아 선수는 성화 주자로 뛰지 않았습니다. 거의 김연아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깜짝 휴가를 위해서 김연아 선수 플러스 남북 간의 교류를 상징하는 또 한 명의 히어로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합니다.